평생 헌신해서 키운 딸 데리고 또 같이 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그 섭섭한 이야기가 이번 시간에 펼쳐집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엄마, 서운해도 이해해 주세요. 상속세 부담 때문에 엄마에게 셀프 부양하라고 말하는 딸입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저는 혼자 떡볶이 장사하면서 악착같이 딸아이를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렇게 자식도 다 키웠겠다. 이제 좀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갑자기 병이란 녀석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떡 사세요. 떡이요. 떡볶이요. 사세요. 아유 확실히. 아유 확실히. 엄마, 응.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왜 여기서 또 떡볶이를 팔고 있어? 엄마 수술 받아야 되잖아. 몸 안 챙길 거야? 아유 화내지 말어. 내가 이거라도 팔아야 병원비에 보태지 않겠냐.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라던데 통장에 돈 1,000만 원도 없으니 아유. 엄마가 이렇게 평생 번 돈 나한테 다 썼으니까 그렇지. 엄마, 내가 대출 받아서라도 엄마 수술비 다 마련할 테니까 아유. 엄마 돈 걱정하지 마. 알았어? 아이고 장애나 아이고 우리 딸 엄마 닮아서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마음수도 아주 박수림판이야. 아유 그럼 엄마는 딸만 믿고 있을게. 고마워. 아유 우리 딸. 엄마 생각이 극진한 딸을 보니 그래도 평생 뼈 빠지게 고생시켜 키운 보람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데 병원비를 구해오겠다던 딸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갑자기 말을 획 바꾸는 겁니다. 엄마. 응. 나랑 지금 당장 은행에 가자. 은행. 은행에 왜? 내가 알아봤는데 그 자식이 대출을 받는 것보다 어. 엄마가 직접 대출을 받는 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네. 그래서 말인데 엄마 그 병원비 있잖아. 그 그냥 셀프로 그 스스로 그 엄마가 내는 거 어떨까? 어떻게 생각해? 지금 아니 나더러 지금 빚내서 셀프 부양하라는 거니? 그렇지. 너 셀프 서비스는 들어봤어도 셀프 부양 엄마한테 그걸 진짜 할 소리니? 아휴, 아니 돈이 부담되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뭔 세금 핑계를 대고 그래? 아니야. 나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진짜야. 진짜 엄마 내가 알아보고 온 거라니까. 아이고 됐어. 엄마 너 키울 때 돈 10원도 안 아까웠는데 너는 엄마 병원비 되는 게 그렇게 아깝냐? 아휴 그깟 돈 내가 번다 벌어. 내가 벌어. 떡 사세요. 떡볶이요. 엄마, 나 진짜인데. 그래도 엄마가 아프다는데 병원비 정도는 자식이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더러 셀프비 병원비를 부담하라니 참 서럽더라고요. 세금 부담 줄이려면 제가 빚을 내는 게 좋다는 딸의 말이 과연 진짜입니까? 이 사연만 이거 들어서는 어머니가 이제 헷갈리네. 섭섭해하는 마음도 아이, 이해가 그럼요. 되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네, 구체적으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 30년간 자영업을 해서 홀로 딸을 키워온 60대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딸의 결혼 자금을 보태주기 위해서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주었던 이 어머니에겐 딱 재산 하나, 이제 10억 정도짜리 아파트 한 채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아파트가 있어도 우리가 당장 현금이 손에 없으면 참 노후 생활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이 어머니가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됐는데 이 어머니의 수술비하고 생활비 약 8천만 원이 필요했다 그래요. 결국 딸에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라고 어렵게 이 어머니가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이 딸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게 참 이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참 그 손 벌리는 거 어렵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은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딸도 갑자기 8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목돈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엄마 병원비를 보태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호언장담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러나 며칠 뒤에 이 딸이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제가 알아보니까 대출을 받는 것보다 엄마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는 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3억만 대출 받아서 병원비랑 생활비를 쓰세요. 라고 말을 바꾸게 된 겁니다.
빚을 내서 병원비를 스스로 해결하라라고 말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던 바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 돈 아까우면 말을 하지 말지 그랬냐. 이렇게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 자식의 합리가 어머니에게는 서운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엄마가 평생을 딸에게 헌신해온 분이잖아요. 네. 떡 그렇죠. 싸세요 하면서. 근데 딸 말이 더더욱 정말 가슴을 후벼 팠겠네요. 맞아, 정말 맞아. 속상하셨겠네요.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 맞는 건지 그렇죠. 사실관계 좀 따져봐야죠. 딸이 대출을 받는 것보다 어머니가 직접 대출을 받는 게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은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무공제라는 걸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상속재산 우리가 커질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속재산, 그러니까 상속세를 매기는 기초 상속재산을 계산을 할 때는 전체 내가 가진 플러스 재산, 적극 재산에서 빚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상속세 재산이라고 보고 과세 표준을 잡아서 세금을 매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플러스 재산 아파트 있는데 빚을 빼고 나면은 빠진 만큼 그 재산 자체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줄인다는 그런 원리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상속세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자, 빚을 받지 않는 경우에 상속세부터 계산을 해볼 텐데 빚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10억이잖아요. 그럼 장례 비용 1,000만 원이 빠집니다. 그러면은 9억 9천만 원이 남게 되죠. 네. 여기서 이 자녀 공제가 아직까지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일괄 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은 9억 9천만 원에서 5억 원을 빼게 되면 과세 표준이 4억 9천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구간은 상속세율 20%가 적용이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뭐 각종 공제, 뭐 누진 공제라든가 신고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 공제하고 3%또 공제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내가 빚을 내지 않았을 때,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지 않았을 때 내야 되는 상속세는요, 8,536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상속하면 8,536만 원이고,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으면은 상속세가 어떻게 좀 어머니가 달라지나요? 아파트를 네. 대출 받으면 대출 정보로 받으면. 대출 받으면 네, 어머니가 이제 10억 아파트에 3억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계산을 네.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속재산 총액 똑같죠.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10억 원이죠. 그리고 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이제 3억 원 대출을 받았으니까 맞아요. 3억 원이 있고 그리고 장례 비용 1,000만 원 있고 이 경우에도 이제 공제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6억 9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채무 공제가 없는 경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채무가 상속세 과세액에서 효과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상속 공제죠. 아까 말씀 나눴다시피 일괄 공제로 5억 원을 공제하면은 과세 표준, 즉 상속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1억 9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죠. 그리고 과세 표준에 따른 상속세율 20% 적용하고 누진 공제와 신고세액 공제 3%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상속세가 2,716만 원으로 확 와, 줄어듭니다. 부럽다. 네. 대출을 받지 않았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상속세가 약 6천만 원 정도 더 적게 나오는 거고. 네.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은 정말 이거 옳은 선택인데 이러실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1억 대출 더해가지고 4억을 하면 더 줄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또 있구나. 근데 자녀가 이렇게 제안을 해도 싫어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부모들 중에는 내 사전에는 뭐 대출은 없다, 빚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딱 그러신 분이에요. 빚 내는 거 굉장히 그게 싫어하시는 다 갚아야 되는 건데 맞아. 남한테 줘야 될 돈 많으면 부담스럽다 하면서 아.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또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인데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면 좀 더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엄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명의로 대출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 서운해하실 수 맞아요.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인 MC처럼 다정하게 엄마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어머니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 노후에 진짜 현금 자산 없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거 상속세 같은 걸 생각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집을 그런데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때 뭘 좀 주의해야 될지 그것도 알아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일단은 그 부모님이 고령이셔가지고 내가 고령인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게 상환 기간 같은 게 내가 만약에 진짜 올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나올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 아까 우리 사연에서도 이 어머님이 똑이랑 떡볶이를 파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병마와 싸우고 계시지만 네. 또 병에서 나으셔가지고 다시 떡과 떡볶이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럼 소득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 뭐 카드를 사용하셨거나 네. 아니면 건강보험료 지급 내역 같은 거를 보고서 내가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한도로 대출이 나올지에 대해서 금융사에 좀 확인하셔가지고 난 고령이니까 무조건 받을 수 없을 거야라고 하시기보다는 좀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주의하실 점이 있는 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병원비 목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아유 우리 딸 네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엄마 병원비 네가 알아서 다 내 하고는 그 현금을 그대로 딸의 계좌로 이체를 해줬다. 이러면 나중에는 이게 또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맞아요. 간주가 돼서 네. 오히려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실제로 병원비에 쓰고 뭐 생활비에 쓰고 어머니를 위해서 썼다는 거를 좀 증빙을 남겨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대출받아서 신용카드로 병원비 결제하시고요. 그 카드 대금을 갚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거래가 다 남잖아요.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혹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가 사용 내역 같은 것들 꼼꼼하게 또 챙겨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